안녕하세요, 디지털건마드입니다. 귀엽죠? 예전에 온라인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꼭 온라인 말고도 누구나 적용될 수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골라서 꼭 무언가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누구나 앞으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 방법을 보고 적어도 내가 해보고 싶은 그리고 잘할 것 같은 그런 분야를 꾸준히 공부하면서 시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걸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물론 모두 제 뇌피셜이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 남녀노소 누구나 해당될 이야기인데 먼저 전체 정리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큰 구분은 직장인과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직장을 다니며 부업을 할 수도 있으니 부업과 사업을 같이 놓았고 부업을 하다가 전업으로 간다면 뭐 그게 사업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먼저 직장인은 승진, 이직, 전직 세 가지 옵션이 있죠. 자, 승진은 지금에서 쭉 다니면서 인정을 받는 거고 어찌 보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들 수도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다른 걸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유튜브 정도만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회사만 다닌다고 뒤떨어진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요즘은 워낙에 N잡이다, 부동산 투자다 뭐 이러면서 딴짓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너무 많죠. 그래서 묵묵히 내 할 일을 잘하는 것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몰래 한다고 해도 딴짓을 하면 다 티가 나긴 하거든요. 그래도 물론 지금 직장이 좀 아닌 것 같으면 이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직과 전직은 좀 다를 텐데 당연히 동일 업종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가거나 혹은 아직 더 늦기 전에 커리어를 아예 바꿔서 다른 업종으로 가는 전직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나름 큰 기업에서 5년 이상 해외 영업을 잘하고 있다가 중국 주재원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회사를 아예 때려치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물론 몇 년 전부터 투자로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를 계속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한 상황에서 안정된 직장을 그만둔 것도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때보다 출퇴근도 안 하고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제가 투잡하던 시기부터 정말 하루 3시간 자고 미친 듯이 일을 하긴 했었고 뭐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인생은 한 번이니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지금 내 직장과 커리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참고로 제 생각은 어설프게 노력할 거라면 전직은커녕 이직도 애매한 대로 연봉 조금 더 준다고 가지 말고 현재 있는 직장에서 잘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 주변에 여러 사례를 봐도 어설프게 메뚜기처럼 이직한 친구들은 결국 경력직으로 써먹힐 거 다 써먹히고 나서 애매하게 버려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업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크게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투자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온라인을 보면 아무리 이런저런 SNS가 발달해도 블로그가 가장 대표적인 글 쓰는 부업이 있습니다. 자, 쉽지는 않지만 아직도 블로그 하나로 월 1000만 원 버는 분들도 많고요. 꾸준히 운영해서 자리 잡는 분들도 계속 나옵니다. 자, 이 영역 역시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데 물론 네이버 로직이 계속 바뀌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이긴 합니다. 아, 그리고 이쪽은 솔직히 말하면 강의를 하나 듣는 게 필수인 것 같긴 해요. 자, 블로그 로직은 개인이 혼자 파고들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괜찮은 강의 하나 듣고 그리고 그 강사가 하는 대로 잘 따라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제휴 마케팅인데 이건 예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분야가 넓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실물 상품을 하느냐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다루느냐 여기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달라지는데 이미지처럼 쿠팡 파트너스랑 템핑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근데 제휴 마케팅도 그동안 경쟁이 몇 년 동안 계속 치열해지면서 고인물들의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가 된 지가 조금 됐습니다. 고수들이 자동 포스팅 이런 프로그램을 써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생초보가 뛰어들어서 돈을 벌기가 정말 쉽지 않아서 정말 월 수입 몇십만 원 이하의 소액이 목표라면 모를까 최소 50에서 100만 원 이상 이것들을 원한다면 역시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해야 되는 난이도가 높은 분야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온라인 판매인데 자, 크게 위탁 판매, 구매 대행, 사입 제조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요거는 제 나름대로 전문 분야니까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유튜브입니다. 자, 유튜브는 저처럼 이렇게 콘텐츠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특별히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모아서 큐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리뷰 같은 걸 하는 걸 할 수도 있는데 유튜브는 정말 잘 크기만 하면은 모든 SNS나 플랫폼을 통틀어서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수 있긴 한데 난이도가 정말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온라인 마케팅을 전부 다 통달했을 때 그때 성공할 수 있는 종합예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인 기획력과 센스 그리고 이미지와 영상 편집 능력까지 모든 능력치를 요하는 것 같아요.
대신 어려운 만큼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자, 요즘 유행하는 거 어설프게 따라하지 말고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나만의 분야를 찾기만 하면은 적어도 정말 5년에서 10년 이상을 롱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유명한 신사임당 주원규 님도 10번 이상 채널 다 말아먹고 신사임당 성공해서 100억을 번 거잖아요. 자, 그래서 퇴사하고 올인까지는 당연히 아니지만, 자, 내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꾸준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런저런 시도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랑 약간 이어지기도 하는데 챗 GPT와 AI로 통칭되는 분야입니다. 자, 사실 여기서 파생되는 분야가 정말 많아서 다 적을 수가 없지만, 유튜브의 경우도 AI가 자동으로 대본을 써주고 배경 화면 및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죠. 또 실제로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영상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고요. 블로그나 제휴 마케팅도 이제 AI가 자동 포스팅 해주는 걸로 세팅을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쪽 분야야말로 정말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듯 합니다. 자, 저도 어찌 보면은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위탁 판매에 필요한 매크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 뭐 당장은 아니어도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조건 AI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꼭 내가 현재 하는 일이나 아니면 앞으로 생각하는 일이나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이어서 오프라인으로는 부업으로 무인샵 같은 걸 차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매장을 차리는 자영업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요즘 무인 커피숍, 아이스크림 매장들 정말 많죠. 동네마다 다 있는데 솔직히 옛날엔 좀 괜찮았는데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져서 어설프게 덤볐다가 월세만 내고 손해보는 매장도 많습니다. 투자금도 나름 최소 2, 3천만 원은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덥석 차렸다가 매출도 안 나오고 관리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서 힘든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자, 무인이 고객 입장에서는 무인이지 운영하는 거는 솔직히 사람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역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집 앞에 이런 무인샵 하나 차려놓고 뭐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거의 매일 하루에도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이면 아예 자영업을 차려버리는 것도 선택지인데, 또 이건 또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가죠. 뭘 하든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만 해도 최소 몇 천은 가뿐히 넘어가고, 프랜차이즈 식당이라도 하려면 몇 억도 필요한 게 현실인데, 오프라인 매장은 잘못 차렸다가 망하면 정말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 우리는 자영업 천국인인 만큼 사람들이 조금 쉽게 나중에 치킨집이나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은 편인데, 자영업자 폐업률은 정말 무시무시하죠. 거기다 무조건 전업으로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나중에 회사 잘리고 작은 자영업이라도 어쩔 수 없게 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안 되도록 미리 미래를 충분히 고민해보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투자인데, 뭐 일단 대표적인 주식과 부동산 이렇게 있겠죠. 자, 주식은 뭐 우량주와 인덱스 펀드 위주로 하는 안정적인 방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개별 종목을 투자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이건 역시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자, 사실 주식, 부동산은 건드리면 끝이 없으니까 말을 조금 아낄 건데,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걸 둘 다 안 하는 거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노동 수익으로 돈 벌어서 부자 되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발전한 사업과 기업에 투자해서 그 주식에 투자하고, 그리고 투기까지는 아니어도 내 집 마련을 위한 공부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로 외화 투자 적어놓은 거는 뭐 사실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인데요. 새해에는 외화 투자를 조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사실 어떤 투자건 리스크가 있는데, 외화 투자는 그 투자 상품 자체가 돈 그 자체라는 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을 할 때는 그 기업이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자, 내가 달러를 샀는데 미국이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자, 물론 환차손이 날 수도 있고 공부할 게 많겠지만 투자를 하는 상품 자체가 돈이라는 게, 요게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도 계속 기록을 남겨보려고 하니까 공부한 대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방법들 말고도 많은 게 있겠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큰 틀에서 누구나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까 못 다룬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제 나름 전문 분야니까 좀 쿨하게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판매 자체가 정말 공부할 게 많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중이 떠중이들은 점차 정리가 될 거고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천천히 내 실력과 내공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자, 이 사업 시작하고 한 방에 상품 하나 제조해서 대박 터뜨리는 거, 이런 거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처럼 리스크 적은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실력을 키워가면서 점차 내 상품, 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게 좋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자, 이 사업 하려면 전업으로 할 건데 두세 개 돌려도 최저시급도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데,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 약간 정답을 말한 거기도 한데, 자, 두세 개가 아니라 아예 그냥 더 많이 5개, 10개를 내도 됩니다. 자, 요즘 수강생분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건데, 솔직히 요즘 위탁 판매하면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가 필수예요. 대량 상품 가공 능력과 사업자 개수. 개인적으로 구매 대행은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왜 구매 대행이 안 좋냐고 하면 이유가 많지만, 구매 대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굳이 그런 나쁜 얘기는 안 하고 제가 하는 국내 위탁만 이야기할게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가공 대량 등록은 이제 거의 끝났고요. 가공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저는 하나씩 개별 가공을 안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상품명 가공도 매크로로 하고, 올라가면 안 되는 상표권 이슈나 문제 있는 금지어들도 매크로로 자동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데이터들도 매크로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편이고요. 대량 등록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별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대량으로 쉽게 수정할 수 있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계속 커스터마이징 해나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대량으로 할 수 있어야 시스템화 시켜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이런 가공도 중요한데, 역시 사업자 개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댓글에서 보신 것처럼 많이 해도 두세 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예 고정관념을 깨서 5개, 10개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자 내는데 불법도 아니고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요. 비상주 사무실로 내도 한 달 비용이 2만 원도 안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업자 여러 개 내고 나서 최소 각 마켓별로 5,000개씩은 있으니까 거기에 상품을 전부 채우면 매출은 무조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판매 마진율,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낮은 편이죠. 자, 대신 리스크가 없으니까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총 매출을 키워서 마진액 자체를 높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사업자를 많이 운영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자, 부가세 신고도 다 따로 해줘야 되고요. 막상 시작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손이 많이 가요. 자, 근데 다른 사업, 다른 부업으로 돈 버는 거에 비교해서 난이도나 그런 어려운 부분,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적다는 거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제가 이쪽을 전문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리스크나 여러 가지 투입되는 비용,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그만 운영해도 되고 폐업해도 그만입니다. 사실 이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폐업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5개, 10개, 정말 20개도 시도를 했을 때 실패하거나 거기 들어가는 리스크,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시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 두세 개 해봤자 잘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히 한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으면, 자, 아까 말씀드린 다른 돈 버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쉬운 게 있을까요? 자, 하나만 약간 부정적으로 봐볼게요. 하나씩 약간 짚어가면서 봐볼게요. 직장인,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점점 압박이 들어와서 40살만 넘겨도 언제 잘릴지 걱정을 해야 되는 직장이 태반이고요. 글쓰기나 제휴 마케팅, 이런 것도 정말 재능 있는 상위 1%만 수익화에 성공을 하지, 아니면 내가 한 달, 2달 내내 해도 수익화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나 AI 관련은 열심히 해서 된다기보다는 애초에 잘생기고 예쁘거나 혹은 굉장히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자, 그 외에 오프라인은 애초에 투자금 자체가 엄청 크죠. 최소 몇백 몇천을 투자했으니까 죽으나 사나 그 매장을 살려야 되는데, 애초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요즘 무인샵 이런 것도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동네 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아이스크림 매장 3개를 동시에 오픈해서 그 동네를 다 먹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업으로 하기에는 일이 너무 커지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투자는 워낙 다양한 경우가 많으니까 딱 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경매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유튜브에서 말고 현실에 내 주변에서 찾기 정말 힘든 거는 다들 느끼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말한 게 있긴 하지만, 애초에 모든 사업, 일이 이건 괜찮을 것 같다, 이건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건 없어요. 다 레드오션이고 다 힘든데, 현실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리스크 없이 어느 정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야, 이런 걸 골라서 시도를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오프라인 사업은 어느 정도 투자를 당연히 감수하려고 하는데, 자, 온라인 사업, 특히 우리 같은 온라인 판매,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정말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수익률도 막 20%, 30%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고 부담 안 하는 위탁 판매하면서 마진은 사입 수준으로 보려는 경우도 많은데, 세상에 쉽고 편하고 돈 잘 버는 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마진을 낮추던지, 아니면 사업자를 정말 아까처럼 확 늘리던지, 나만의 경쟁력을 어떤 거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방법이 다 마찬가지지만, 대충 한번 찔러보고 해봐야지 정도가 아니라, 테스트를 하더라도 정말 목숨 걸고 빡세게 시도해보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고 나서 안 하더라도 후회 없게 딱 그만두고 다른 걸 다시 하던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꼭 추천을 드려요.
자, 유튜브에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찔러만 보고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은데, 새해에는 어떤 방법이 됐건, 그게 새로운 부업이 됐건, 아니면 그냥 다 내려놓고 지금 직장에 충실하건, 무언가 하나를 진작에 꼭 시작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솔직히 요즘 유튜브에 좋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하건 관련된 유튜브 영상 한 10개에서 20개만 찾아봐도 어떻게 해야 될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자, 그렇게 느낌이 오는 분야가 있으면 일단 내가 혼자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냥 괜찮은 강의 하나 듣고 그대로 따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방식이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정도는 꾸준히 해본다고 각오하고 열심히 하시면 어떤 방식이든 결과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제가 하는 위탁판매 말고도 다른 방법들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제 전문 분야가 아닌데 많이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나머지는 가볍게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마다 받아들이시는 게 조금 더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새해 방향 설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